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거. 그건 어렵습니까? 아베 뭐 자존심입니까? 뭡니까? 일단 상당한 오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일본의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선적인 결정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면 정도가 독점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여서 그대로 비판을 받지 않고 시행하는 사실상의 독재에 가까운 체제가 현재 일본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판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또 그 중심에 있는 4명의 전적인 생명이 상당히 위태롭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자신들의 전단성을 주장하면서도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일본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고 지자체가 한국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앙정부에 항의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 소비세 인상을 다 내면서 일본 국민들 전반적인 그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의 스탠스를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일본 쪽에서 조금 나오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불만이 표출되기 이전에 중요한 선거를 한다. 그러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아베 총리가 니카이 간사장에게 자금을 준비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더 이상 경제적인 일본의 손실이 많아진다고 하면 중요한 선거를 일단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개헌으로 매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에 12월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선거를 하면요. 22석 정도는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중요에서 3분의 2는 확보하기가 무난하다. 그러니까 지금 해서 일단 신임으로 얻고 그 다음에 참여원의 내 위석만 증가시키면 다 3분의 2가 되니까 그 다음에 개헌 정국으로 가져가서 지지율을 올리겠다. 현재 일본의 졸음은 중에서는 개헌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정치적인 판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재 아베 정권의 하나의 수법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개헌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론이 더 나빠지기 전에 중요한 선거다. 이런 작전이군요. 네네. 근데 경제도 경제입니다만 안보 문제. 일본이 가장 신경 쓰는 이 안보 문제가 북한의 미사일일 텐데요. SLBM 북한이 발사했을 때 일본이 몇 발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지소미아는 이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런 위기의식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지소미아는 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표면적으로는 아베 신조도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는 지소미아가 없으면 상당히 일본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지소미아 전요를 가져온 책임이 역시 경제 보복을 한 아베 정권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당하기 위해서 지소미아 전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일본이 지금 북한 쪽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당한 위기 상황에 현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노 방위상이 어제인가 패트리오트 미사일 그것을 시작을 했거든요. 일본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트리오트라는 것은 방위 미사일이죠. 한국에서 말하면 사드. 한국에도 패트리엇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사드는 없고요. 패트리엇은 있습니다. 그거는 방어 미사일이죠. 그거는 바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날아온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내심으로는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싶다라는 것이 일본 쪽의 속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마음은 그렇고. 네. 최근에 아베 총리가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는 건 아니냐. 약간. 예. 라고 했을 약간입니다. 때, 지금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두고 벌어진 WTO 분쟁의 첫 절차죠. 양자 협의가 내일 열리는데. 그렇죠. 여기서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다 들리는 이야기로서는 역시 현재까지의 입장을 일본이 되풀이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일본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일본 내 의파들의 지지율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부르기 위해서는 무릎 밑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우리가 계속 추적해 가도 진실을 알 수가 없다. 앞으로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 자, 물밑 접촉. 22일이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인데 네. 이때 우리 총리가 참석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린 나름대로 이제 급을 맞춰준 건데 네. 일본에 예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낙연 총리가 나름 일본 통이고 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이낙연 총리하고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낙연 총리가 계속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은 7월 4일 이전의 단계로 다시 예. 그 복귀시키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한국은 연장시켜주고 일본은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거나 또 반도체 세 가지 소재를 수출 규제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일단 초래하고 7월 4일 이전의 단계에 돌리자. 예. 그러면 그때는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에서의 갈등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그 양자 협의로 풀어 나가고 그러나 일단 큰 문제가 일어난 7월 4일 이전에 복귀시키자. 이게 한국의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일본 쪽에서 그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오히려 한국이 불리하게 뭐 이상하게 일본 쪽의 주장만 받아들이면 한국의 입지가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주장만 혹시 받아들이면 예를 들면 지소미아를 연장시켜달라. 그것을 한국이 그것만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상당히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균형 맞춰서 이쪽의 입장을 일본이 더 받아들여야 하고 이 부분은 절대 우리는 지켜야 한다. 고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가게 되면 아베랑 만나는 건 어떻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방향으로 일본도 그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거부는 일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아베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던데 평화주의자고 그렇죠. 그 과거 침략 식민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네네. 그러니까 선왕이죠. 그렇죠. 자신 아버지하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 실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왕의 일이라는 것은 그 내각에서 결정된 그 서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곳에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나 도장을 찍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그 의사표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실권도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정제일 뿐 그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베 정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그러나 상징적인 입장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준다면 이것은 그 아베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처럼 그 일왕은 상징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 일본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 말 하나하나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그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악화된 여론이 나오던데. 그 일왕이 한마디씩 해주면 그것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그 나루히토 일왕이 구체적으로 더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혹시 해준다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키히토 일왕 어느 정도 그 한국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루히토 일왕도 그런 그 지금 상황이 됐지만 그 아키히토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요. 좀 기대해 볼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키히토는 우리 왕족들은 백조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즉위식 때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나올 테지요.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요.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쟁으로 함으로 인해서 평화를 만들겠다. 그 메시지거든요. 일본군을 그 부활을 시켜서. 그러나 나루히토 일왕은 그렇지 않고 현재 평화 헌법을 지키면서 세계 평화를 지키자. 이러한 그 아키히토의 뜻을 이어받을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베가 총리를 한 번 더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자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최장수 아닙니까? 아직 두 번째이고요. 조금 가면 가장 최장 기록을 그 갈아치우는데요. 그러나 그 니카이라는 그 자민당의 간사장이
넘버 2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요새 포스트 아베는 아베다 그런 예.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예. 그거는 12년까지 현재는 그 크년까지 할 수가 있고 7년째이거든요. 그것을 또 3년간 연장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포스트 아베라는 데 극우파의 입장에서는 다음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베가 정권 연장시킨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니카이 간사장은 그동안 지한파라고 알려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그 중국하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 그러나 뭐니 해도 현재 극우파 정부의 그 상당한 준진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베 총리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좀 있는 것이고요. 연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80입니다. 예. 네, 그 이번에 간사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베 총리가 만류를 한 거죠. 그런 역시 아베 총리하고의 관계상 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아베 총리의 또 3년간 12년까지 이야기를 권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일 문제도 있고 일본 내 소비세 인상 문제도 있고 또 올림픽이 과연 제대로 치러질 것인가. 네네. 이 문제. 그다음에 뭐 태풍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 못한 것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정부가 풀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전 그렇습니다.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은 한일 문제를 계속해서 아베가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자신들도 이거는 공면이라고 느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건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현재 그 아베 정권 그러니까 아베 총리에게는 올바른 의견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예. 일본 정부의 그조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베는 지금 그 국가 공무원의 인사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들은 현재까지는 올바른 의견을 위에 많이 올려서 오히려 국가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관료들이죠. 국가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그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본 정부가 수용해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거꾸로 정치권이 그 국가 공무원 전체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아베 총리의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출세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관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나 위에 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2014년부터 시작된 상당히 비전산적인 일본 정부의 현태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들은 보신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 내면 전도가 결정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그대로 시행하고 지금도 상당한 문제가 아래서 일어나 있는 것도 제대로 보고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판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베 정권은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어요. 그것을 또 제대로 중화해서 그 감지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에 중용 선거에서 참패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하나 그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중간 간부들은 빨리 하자라는 중용 선거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일본 국민들이 또 굉장히 그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관심증이 50% 정도 되니까 그런 무관심증 때문에 또 그 아베의 독주를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한 일본 내에 실상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한국의 고위 정치인들이나 그런